잘만 투자하면 엄청 많은 돈을 벌 수 있겠지만 세상에 공짜는 없겠죠.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해보면 지지선은 더 떨어진다면 투자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코주버 에디터 상군입니다. 그널에서 처음으로 인사드립니다. 비트코인 ETF로 정했어요. 아무리 대장주라도 암호화폐의 겨울인데 무슨 비트코인? 현물 투자보다 수수료도 비싸고 현물 추종해서 롤오버 비용까지 걱정해야 하는 ETF? 이러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인버스 상품 위주로 준비했습니다. 만약 비트코인 하락세가 이어질 경우 수수료, 롤오버 비용, 수익률로 모두 상세 삽 가능하니까요. 정말 혹시나 해서 인버스 버스 안에서 아닙니다. 인버스 비트코인 ETF는 쉽게 말해 비트코인이 떨어지는데 베팅하는 상품이에요. 전방향 ETF와 달리 많지 않아요. 미국과 캐나다에 각각 하나씩 있습니다. 먼저 세계 최대 시장인 미국 얘기부터 할게요. 지난 6월 21일 미국 뉴욕 증권거래소에 프로쉐어스 숏 비트코인 스트래티지 상품이 상장됐어요. 시카고 상품거래소에서 거래되고 있는 비트코인 선물과 연동돼 있어요. 캐나다에선 이미 미국보다 1년 2개월 전에 비슷한 상품이 출시됐어요. 베타프로 인버스 비트코인이에요. 세계 최초입니다. 국내 대표 증권사 미래에셋 그룹의 캐나다 자회사인 허라이존스가 만들었어요. 캐나다가 빨리 만들어주면 조금 의외인 것 같은데. 네, 맞아요. 암호화폐 상품과 관련해 상당히 개방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어요. 세계 최초 비트코인 현물 ETF도 캐나다에서 출시됐어요. 미국은 투자자 보호 등을 이유로 현물 ETF 승인을 여러 차례 보류했거든요. 이번 달에 심사가 예정되어 있는데 승인될지는 여전히 미지수입니다. 캐나다 투자에 관심 있는 분들을 위해 조금 더 말씀드리면 투자 정보 업체 investing.com 다들 아실 거예요. 투자에 관심 있는 분들은 여기 올라온 기사가 있는데 제목이 암호화폐 신화적인 12개 국가, 캐나다가 3위예요. 1위는 슬로베니아, 2위는 몰타. 사실 선진국 중에선 1위인 거죠. 그럼 어떤 투자하는 게 좋아요? 운영 규모나 수수료, 투자 환경을 고려하면 미국에 한 표를 던지고 싶어요. 지난달 기준으로 미국 ETF의 운영 규모를 살펴보면 1,400억 정도 되네요. 캐나다 상품은 5천만 달러 정도 규모고요. 수수료는 미국이 0.95%, 캐나다는 1.45%입니다. 그러면 투자는 어디서 할 수 있냐? 대부분의 증권사 앱으로 미국 투자를 할 수 있지만 캐나다의 경우 안 되는 앱도 있어요. 다만 둘 다 미국 시카고 상품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비트코인 선물과 연계돼 있어 수익률은 차이가 없습니다. 선물은 인버스 투자가 안 되는 건가요? 당연히 가능합니다. 투자자가 낸 증거금 담보죠. 몇 배 이상의 금액 투자를 허용하는 마진 거래도 선물 투자를 이용하시면 할 수 있습니다. 잘만 투자하면 엄청 많은 돈을 벌 수 있겠지만 세상에 공짜는 없겠죠. 직접 투자의 최대 단점 유용합니다. 해외 거래소인 바이낸스나 바이비트에서는 최대 125배까지 마진 거래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125배 인버스에 베팅했다면 1% 하락 시 125%의 수익률을 거둘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125배 인버스에 걸었는데 1% 상승하면 125% 손실이 나는 거죠. 담보를 충분하게 예치해두지 않았다면 일찌감치 강제 청산돼 가진 돈을 전부 잃을 수도 있어요. 100배 레버리지를 활용했다면 투자금의 10%만 손실이 나도 강제 청산돼 투자금 전체를 잃을 수 있는 거죠. 전문가들이 코린이에게 선물 투자를 권유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저걸 이용하는 거 말고 다른 방법도 있어요. 해킹 걱정을 덜 해도 되겠죠? 전 세계에서 가장 신뢰할 만한 거래소 중 하나인 CM에서 관리하고 있으니까요. 24시간 투자가 가능한 현물과 달리 거래 시간이 정해져 있어요. 현물 투자를 해본 에디터는 사실 밤에 잠을 거의 못 자겠더라고요. 인버스 샀는데 비트코인 오르면 망하는 거예요. 언제 망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 투자에 앞서 비트코인이 왜 떨어지는지 이유부터 분석해야 합니다. 간단히 핵심만 짚고 넘어갈게요. 주범은 연준입니다. 금리를 3%포인트나 올렸어요. 이에 투자자들은 리스크가 큰 암호화폐 대신 안전하면서도 금리 인상으로 수익률이 높아진 채권 등으로 갈아타기 시작한 겁니다. 자세한 분석은 최근 발행된 코주브 레터 참고하시면 됩니다. 다른 이유도 있긴 한데요. 비트코인 반감기에 따른 하락 사이클도 가격 하락에 영향을 미쳤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어요. 비트코인은 4년에 한 번씩 채굴량이 절반으로 줄어드는 반감기를 맞이하는데요. 반감기 직후에는 가격이 급등하겠죠. 하지만 반감기 이후 2년까지는 등한 가격이 다시금 꺼지는 현상이 2012년 이후 주기적으로 포착되고 있어요. 최근 비트코인 반감기는 2020년 5월이었어요. 비트코인 가격이 구조적으로 하락할 시점이라는 분석이죠. 인버스를 공부해도 되는 걸까요? 가장 궁금해하는 질문일 것 같아요. 명쾌하게 사실 답변을 드리기는 좀 어려워요. 투자 전략을 짜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시점의 차이는 있긴 하지만 당분간 크립토 겨울이 이어질 것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근데 크립토 겨울은 또 뭐예요? 크립토 겨울은 암호화폐 시장에서 전년 최고점 대비 최소 50% 이상 하락세가 6개월 이상 지속되는 장기 하락장을 말합니다. 비트코인의 경우 지난해 11월 7만 달러까지 육박했는데 지금 2만 달러를 왔다 갔다 하니 그래도 3분의 1 토막 난 셈이죠. 다른 코인들도 당연히 마찬가지고요. 전문가들은 이번 하락장을 네 번째 크립토 겨울로 판단하고 있어요. 발생 이유는 세 번째와 비슷해요. 2015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연준이 긴축에 나서면서 기준금리를 0.25%에서 2.5%까지 8차례에 걸쳐 올린 후 크립토 겨울이
처자거든요. 그래서 얼마나 더 갈지는 알 수는 없겠지만 연준은 물가 상승이 지속되는 한 지금의 긴축 기조를 바꾸지 않을 가능성이 커요. 이 때문에 물가 지표의 개선이 없는 한 하락장은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입니다. 비트코인이 다시 조금 올랐죠. 2만 달러 초반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는데 당연히 인버스 ETF 가격도 최근 떨어지고 있어요. 프로쉐어스 인버스 ETF의 경우 8월 중순 32달러 정도 됐는데 최근에는 좀 많이 떨어진 건 사실이에요. 그리고 또 최근 경기 침체 우려가 짙어지고 있죠. 석유 수출국 기구와 러시아 등 비오펙 주요 산유국들의 협의체인 오펙 플러스가 지난 5일 내달부터 하루 원유 생산량을 이달보다 200만 배럴 줄이기로 합의했습니다.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최대 감산폭이에요. 미국은 감산하지 말라고 압박을 넣은 것으로 알려졌는데도 오펙 플러스가 이를 거부한 거거든요. 경기 침체 우려 때문에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거예요. 미국의 인플레가 꺾여야 연준이 기준금리 인상 행보를 멈출 텐데 아직 미국에선 물가가 꺾였다는 신호가 없어요. 오펙 플러스를 압박한 데서 볼 수 있듯이 내달 중간 선거를 앞두는 바이든 행정부는 경기 침체가 아니라 인플레가 더 중요한 상황이거든요. 공격적인 투자 성향을 가지신 분이라면 지금 베팅해도 괜찮을 수도 있겠죠. 신중하게 투자하시는 분들은 비트코인 가격 지지선을 잘 확인하면서 투자 여부를 결정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해보면 지지선은 총 3개인데요 17,500달러, 15,500달러, 12,000달러예요. 각 지지선에서 더 떨어진다면 인버스에 투자하시면 됩니다. 지금이 바닥이라는 전문가 의견도 물론 있습니다. 지금 조금 오른 것도 사실이고요. 다만 19,000달러, 2만 달러 범위를 벗어나지 않고 지금처럼 횡보 장세가 이어질 것이라는 분석도 있어요. 그래도 더 오를 것 같다 판단하시면 현물 투자하시면 되겠죠. 만약 ETF 투자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정방향 ETF를 사시면 됩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요. 고주부 레토로 더 많은 내용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 한번 구독해보세요. 구독 링크는 설명란에 걸어둘게요. 그럼 다음 영상도 놓치지 마세요. 안녕.